열에 들뜨고 갈증으로 목이 타는 환자는 자면서 서늘한 개울물에 몸을 담그거나 맑은 샘물을 벌컥 들이켜는 꿈을 꾼다. 마찬가지로 복잡 다단한 현대 생활에 지친 우리의 영혼도 단순함을 꿈꾼다. 단순한 삶, 샤를 와그너 지음, 문신원 옮김, 출판 판미동. 블랑샤르신의 집은 지금 온통 뒤죽박죽 야단법석이다. 다음 주 화요일이 그 집 딸 이본느 양의 결혼식인데 벌써 금요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선물을 한아름 안고 온 손님들, 주문한 상품 꾸러미를 들고 온 상인들이 끊임없이 집안을 들락거린다. 가족들과 예비 신랑 신부는 정작 발붙일 곳도 없어 사는 꼴이 영 말이 아니다. 낮에는 양복 재단사며 모자 제조인, 가구 제작자, 보석 세공인, 실내 장식업자, 연회업자들을 만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 다음에는 정신없이 관공서로 달려가 잡다한 서류 더미에 파묻혀 등본을 만드는 사무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차례를 기다린다. 간신히 짬이 나서 집에 돌아간다 해도 이번에는 갖가지 저녁 모임에 참석할 채비를 해야 한다. 약혼식 피로연, 환영회, 리셉션, 야외 무도회 등등. 한밤중이 되어서야 기진맥진한 채 집에 돌아와 뒤늦게 도착해 쌓여있는 선물 꾸러미와 편지를 확인한다. 축하 편지, 신랑 신부 들러리를 승낙하거나 사양하는 편지, 늦어져 미안하다는 납품업자들의 변명 편지, 거기엔 막바지에 일어난 공교로운 사건들을 알리는 소식들도 있다. 갑작스레 초상을 치르느라 피로연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몹쓸 독감에 걸려 유명한 여가수가 노래를 못 부르게 되었다 등등. 일일이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불쌍한 블랑샤르 가족들. 해도 준비는 끝나지 않는다. 그 모든 걸 그들은 과연 예상이나 했을까? 이 가족이 이렇게 살아온 지도 벌써 어언 한 달째. 더는 한숨 돌리며 생각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새도 없다. 아니, 이건 사는 게 아니다. 그래도 할머니의 방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온갖 풍파를 겪으며 살아온 팔순의 할머니는 지혜롭고 자애로운 노인이 삶에서 얻은 특유의 온화한 확신으로 매사를 대한다. 할머니는 거의 온종일 안락의자에 앉아서 보내는 기나긴 명상의 시간을 좋아한다. 그래서 할머니의 방문 앞에서만큼은 온 집안을 휩쓸던 분주한 소란도 공손히 잦아든다. 그 성역의 문턱에서는 목소리도 낮아지고 발걸음도 조심스러워진다. 젊은 약혼자들도 잠시 쉴 곳을 찾아 할머니 방으로 달아난다. 불쌍한 내 새끼, 아주 녹초가 되었구나. 잠시 쉬면서 오붓한 시간을 가지려무나. 그런 게 중요하지. 나머지는 다 부질없단다. 할머니는 반기며 말씀하신다. 분명 두 젊은이도 그렇게 생각한다. 지난 몇 주 동안 온갖 예의 범절이며 무의미한 일들 때문에 몇 번이나 둘의 사랑이 무너질 뻔했던가. 둘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그 순간 그들은 머릿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몰아내고 소소한 관심사들에 쉴 새 없이 괴롭힘 당하는 운명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상하게 미소 지으며 건네는 할머니의 말씀에 순순히 수긍한다. 정말이지 얘들아,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졌구나. 그런다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정반대지. 나 역시 할머니와 같은 생각이다. 현대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즐거울 때나 아쉬울 때나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 속에서 허우적대며 무수히 복잡한 상황에 부닥친다. 이제는 무엇 하나 간단한 일이 없다.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즐기는 것도 심지어 죽는 일조차도 우리는 구태여 삶의 숱한 역경을 자초하며 갖가지 즐거움을 떼어낸다. 나는 요즘 사람들이 부자연스러운 삶의 여파에 시달린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불편함을 표현해주고 막연하게 떠오르던 단순함에 대한 아쉬움을 깨닫게 해주면 그들도 고마워하지 않을까? 우선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진실을 부각하는 몇 가지 사실부터 이야기해보자. 우리 삶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는 늘어나는 물질적 욕구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욕구도 커진다는 사실은 금세기 보편적으로 확인된 현상이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나쁠 것이 없다. 새로운 욕구가 생긴다는 건 때로는 그만큼 형편이 나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목욕을 하고 정갈한 옷을 입고 청결한 집에 살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교양을 쌓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다는 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징조다. 그런데 어떤 욕구들은 당연하고 바람직하지만 어떤 욕구들은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우리를 착취하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염려하는 점은 바로 그런 욕구들이 점점 늘어나 강압적으로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지금 물질적인 삶을 영위하고 지키는 데 사용하는 온갖 수단과 힘을 언젠가 마음껏 누리게 되리라 예견했더라면 어땠을까? 자립심이 커지면서 행복감도 더 커질 테고 그래서 삶의 행복을 위한 경쟁도 크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수단이 완벽해졌으니 삶은 더 간단해지고 도덕적으로도 훨씬 더 고결해지리라고 말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행복도 사회적 평화도 행복을 위한 기운도 커지지 않았다.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요즘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보다 더 만족스럽고 미래에 대해 더 확신하며 살고 있을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러하느냐다. 요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욕구에 집착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 골몰한 듯 보인다. 예전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부터 생계와 주거 문제는 더 첨예해지지도 편협해지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그 문제를 생각하며 착각에 빠질 뿐이다. 늘 이렇게 물으면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지? 당장 끼니를 때울 빵도 몸을 늘 집도 없는 내일에 대한 극심한 불안에 빠진 가난한 사람들이나 떠올릴 법한 질문이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단순하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진 사람들을 보면 지금 가진 것에 대해 만족감을 누리기보다는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유복한 사람들, 특히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호사를 누리면서도 미래에 대한 근심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여성들이 매일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꼭 필요한 음식만 절제하며 먹는 사람들은 내일 무얼 먹을까 고민하지 않는다. 만족감이 커질수록 욕구도 커진다는 법칙에 따라 당연히 가진 것이 많을수록 원하는 것도 많아지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당장 오늘이 든든한 사람일수록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에게는 무얼 물려주어야 하는지, 애꿎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공연히 사서한다. 자신의 삶을 확립한 사람은 지위나 역량, 그리고 세련된 정도에 대한 근심을 품을 리 없다. 이러한 모든 점에서 사회 계층과 조건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안감이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불안감은 비유하자면 없는 것 없이 다 가졌으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버릇없는 아이의 투정과도 같은 아주 복잡한 정신 상태다. 우리의 사회생활을 불안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보라.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 목록은 제법 길어질 테지만 결국은 본질과 부수적인 것을 혼동하는 보편적인 원인에서 비롯된다. 행복, 교육, 자유 등 문명 전체는 그림의 틀을 구성할 뿐 그 틀이 곧 그림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수도복을 입었다고 해서 수도승이 되거나 군복을 입었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든 말이다. 여기서 그림이란 인간, 즉 의식, 성격, 의지라는 가장 개인적인 소유물들을 지닌 사람이다. 그런데 틀에 신경을 쓰고 꾸미는 동안 정작 그림은 잊고 무시하고 훼손한다. 그렇다 보니 겉보기에는 풍족한데 정신적인 삶은 빈곤하다. 부득이한 경우 없어도 되는 재물은 풍부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꼭 필요한 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고 희망을 품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어져 문득 내면의 깊은 자아가 깨어나면 마치 생매장 당한 듯한 공포에 휩싸인다. 공기와 빛이 차단되기라도 한 듯 부차적인 것들에 짓눌려 숨을 헐떡인다. 진정한 삶을 끌어내 해방시켜 다시 드높이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야 한다. 인류 발전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정신문화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좋은 램프란 무엇인가? 귀금속으로 화려하게 세공해 한껏 치장한 램프가 아니다. 빛을 잘 밝혀야 좋은 램프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정한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살아가려면 가진 재산이나 누리는 혜택이 많아야 하는 것도, 지적이고 예술적인 소양을 갖춰야 하는 것도, 명예나 독자성을 지녀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도덕적인 근성이 강직해야만 한다. 이는 오늘의 진실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불변의 진리다. 시대를 막론하고 산업이나 지식으로 일궈낸 외적인 여건들이 내적인 삶의 근심까지 벗어나게 해준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모습이 바뀌면서 삶의 정신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도 함께 변한다. 누구도 그 변화는 막지 못하고 그 변화는 너무도 급작스러워 때로 위태롭기까지 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급변하는 와중에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인지라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가든 나그네는 샛길로 빠지지 말아야 하고 쓸모없는 짐들 때문에 거추장스럽지 않아야 한다. 부디 방향과 기력과 존엄성을 잃지 말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본질에 집중하여 짐을 간소하게 꾸리기를.